안녕하세요, 세입니다. 오늘은 남을 설레게 하는 매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이제 친구들이 정말 다들 바쁜데 모처럼 정말 모였어요. 모처럼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,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증거가 설레임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맞아. 막 예전에는 정말 벚꽃만 떨어져도 벚꽃비가 오는 것만 봐도 막 설레었는데, 이제는 그런 막 가슴이 간질간질한 설레임이 없어졌어. 나이를 먹나 봐.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도 그래도 설레이는 순간들을 한번 쥐어짜내보자. 뭐 이래서 언제 설레이냐? 뭐 이제 서로 이제 이런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. 근데, 이렇게 막 로또 사고 맞춰볼 때. 어떤 친구가 막 그렇게 얘기해서 뭐 또 다들 막 뒤집어지고, 또 어떤 친구는 막 한우 먹으러 갈 때 설레인다고. 그래서 이제 또 막, 너무 막 서로 웃긴다고 얘기하고 이랬어요.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아들이 지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엄마 제일 좋은 건 엄마부터 먹어. 돈 아끼지 말고 비싼 거 먹어. 막 이런 아들의 목소리에 설렌다는 거예요. 뭐 돈도 안 주면서 좋은 거 먹으라는 아들 목소리에 설렌다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친구들끼리 다 같이 웃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돌아와서 이제 원고를 쓰는데 정말 설레이는 그런 순간들이 언제일까? 사람에 관련돼서 설레이는 순간은 언제일까? 이런 것들을 대화법이나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책을 제가 이제 막 몇 권 쭉쭉 뽑아가지고 공통점을 뽑아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눠볼 건데요. 여러분은 과연 남들한테 설레이는 순간을 이제 선물하는 그런 분들인지 오늘 이제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첫 번째. 설레이는 매력을 가진 사람은요, 디테일에 강한 거예요. 여러분도 다들 동의하시죠? 디테일에 강한 사람들, 남들을 이제 감동시키기에 충분합니다. 지난번에 이제 모 기업에 이제 강의를 갔는데, 이제 물잔이란 물병을 단상 앞에 그 직원이 탁 갖다 놓은 거예요. 그 강의를 제가 그 전에도 이제 갔었는데, 그때는 이제 차가운 물병을 줘서 제가, 죄송한데 선생님, 이거 이렇게 차갑지 않은 그냥 물 없을까요?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. 그런데 거기를 두 번째 갔는데 그 직원이 그걸 기억하고 차갑지 않은 물에다가 그때도 제가 이제 물병 따는 게 힘들어갖고 이 물병 좀 따주실래요? 제가 또 물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갔을 때는 차갑지 않은 물에다가 물병 제가 선생님 따놨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이제 디테일인 거죠. 디테일에 그렇게 강한 사람들은 그럼 저는 이제 그분에 대해서 참 이제 내가 저분이 나를 참 배려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감동하잖아요. 디테일이라는 거는 참 중요합니다. 그렇게. 예전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그 회사에 있을 때 이렇게 단체 티를 맞추고 뭐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이제 단체 티를 맞추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. 그런데 저희 회사 그 직원 중에 여자 직원 중에 한 명이 한여름에도 절대 이제 짧은 팔을 입지 않는 여직원이 하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토피가 심해서 이제 이런 쪽에 아토피를 남들 이렇게 한테 보이는 거를 굉장히 창피해하는 여직원이었어요. 그런데 그 단체 티를 맞추는 그 직원이 반팔 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. 여름이라서. 그런데 그 직원이 얼마나 사람이 디테일에 강하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하면 반팔 티를 맞춰갖고 다 같이 입고 이제 뭔가 행사를 해야 되는데, 그럼 그 여직원이 평소에도 한여름에 이제 반팔을 안 입는 여직원이 참 곤란하겠구나. 이렇게 해서 그 티를 맞추는 그 남자 직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나 하면, 자, 팔 타는 거 싫은 분들을 위해서 토시를 세트로 지금 이제 주문할 거니까 혹시 토시가 팔 타는 거 싫어서 반팔티 같이 입으면서 토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세요. 라고 공지를 올린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이제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요. 이제 그 직원이 그래서 반팔티를 안 입는다는 거. 그래서 저 직원은 그런 직원의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세트로 토시도 드립니다. 이런 아이디어를 냈구나. 저는 그래서 그 직원이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. 제3자인 제 입장에서. 그래서 이제 막 제가 나서서 저도 토시 신청합니다. 막 이랬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어떤 디테일에 강한 사람들은 남을 굉장히 설레게 할 정도로 매력을
발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정말 디테일에 강한가? 디테일에 강하지 않더라도 이제부터는 좀 디테일을 챙겨봐야지.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스스로 인간관계에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는 초긍정입니다. 그냥 긍정 아니고요. 초긍정. 긍정적인 태도는요, 주변 사람들을 참 밝게 해주는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점심시간에 다 같이 팀원들끼리 팀장이랑 다 같이 나가서 밥 먹고 하하호 하면서 재미있게 밥 잘 먹고 후식까지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분위기 좋았어요. 들어왔어요.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터진 거예요. 그러면 갑자기 얼굴을 바꿔서 길길이 막 자기의 어떤 분을 못 참아서 길길이 뛰는 그런 리더처럼 참 리더의 소양이 없다라고 보이는 사람 없습니다. 리더일수록 어떤 긍정적인 면을 발휘해야 되는데요. 그 어떤 이제 나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솔루션을 찾아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결국에 이러한 어떤 문제나 실패나 실수나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경계하고 배워야 될 게 뭐냐라는 거를 나중에 직원들한테 피드백해주는 리더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고요. 그런 어떤 리더의 긍정성이 있어야 그 조직이 불안하지 않게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. 그냥 평소에는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다가 정작 자기한테 뭔가 손해나는 어떤 실수를 누군가가 저지르면 아주 그냥 정말 잡아먹을 것처럼 태도가 돌변하는 사람 정말 매력 없죠.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함께 다 같이 손해를 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전체적으로 100원을 손해봤어요. 이 친구랑 나랑 둘이서 뭔가를 이제 하다가 100원을 손해봤으면 자 실제로 그러면 50원씩 쉐어해서 손해보자. 이게 사실 가장 이제 페어한 거죠. 그런데 이제 그랬을 경우라도 이제 초긍정인 사람, 매력적인 사람은 어떤가 하면 내가 조금 더 손해볼게. 네가 좀 덜 손해보는 쪽으로 어떤 일을 만들고 처리해 나가는 사람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이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손해볼게 라는 그 마음이 바로 긍정을 넘어 초긍정인 상태입니다. 어려운 상황이 꼭 나쁜 거, 100% 나쁜 것만은 아니고 100% 나쁜 일은 없어. 그 와중에도 뭔가 좀 나중에 노하우로 쓸만한 이런 점들은 우리가 알아놓으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거를 사실 그냥 미연에 막았다고 생각하자라고 상대를 위로해 줄 줄 아는 거. 이게 바로 초긍정인 분들의 어떤 그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세 번째, 자기 색깔인데요. 자기 색깔이 있는 분들이 매력적이에요. 무조건 남들한테 과도하게 친절하면 설레이세요? 그렇지 않잖아요. 그렇다고 무조건 뭐 나쁜 남자, 나쁜 여자한테 설레요? 그것도 아니잖아요. 어떤 사람이 설레게 매력적이에요? 자기 색깔이 분명하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참 특이하고 좋은 향이 나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, 그 사람의 표정보다도 그 향이 오래 남는 경우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제 자기 색깔, 자기 향 이런 것을 이제 굉장히 스스로 만들어서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어떤 사람은 막 그런 식당 아줌마, 단골 이제 가게 식당 아줌마한테 너무 친절하고 친구 같고 호탕하고 해프다 싶을 만큼 잘하는데 일을 할 때는 너무나 단호하고 칼같이 사리가 너무 분명하다. 그게 그 사람의 색깔인 거예요. 그런 사람은 다른 이에게 그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한테 대단히 호감인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. 자기 색깔이 너무 없으면 매력도 없죠. 매력이 없으면 이제 설레기는커녕 이제 기억도 잘 안 나는 거예요. 간단히 말해서 내 색깔은 뭐지?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너무 중요해요. 어렵게 느껴지면요. 내가 드러내고 싶은 장점을 잘 어필해 보도록 노력하면 그게 결국 이제 내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내 장점이 뒤에서 구시렁구시렁 거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앞에서 딱 부러지게 하는 성격이야. 내가 그걸 장점으로 드러내 보이고 싶고 내 색깔로 만들고 싶어. 그러면 그걸 드러내서 내 매력으로 내 매력 포인트로 삼는 거예요. 단 요령은 있어야 돼요. 대단히 정중해야 되는 거죠.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를 어떤 나의 말투로 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그거는 이제 매력을 잘못 자기가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.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. 그러면 일단 치열하게
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나는 이제 A를 주장했는데 B로 결론이 났어요. 어쨌든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미 치열한 논쟁이 끝난 거잖아요. 이미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전에는 정확하게 따졌지만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는 자, 회사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오케이, 결정한 걸로 끝. 치열하게 논쟁하되 결정은 따른다. 뒤에서 절대로 뒷소리하지 않는다. 이게 바로 내 색깔이다. 이렇게 하면 자기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잘 디자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색깔로 나를 잘 디자인해서 오늘도 더욱더 이제 매력을 발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유세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